20세기 소년소녀 본격 90년대 언제를 추억팔이 팟캐스트 123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린입니다. 네, 민입니다. 네, 사카린입니다. 네, 오늘은 123회로서 추억의 장마와 소년소녀 편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또 비가 지금은 안 오지만은 한창 왔잖아요. 요즘 일본 또 비 겁나 오고 있더만 지금 보니까. 뭐 이 시기에 일본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리고 싶어. 난 스텔라님이 다음 주인가에 후쿠오카 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일본 가면 어떤데요? 아니 뭐가 올지 되게 꽝 아니면 뭐가 올지 모르겠어요. 아니 되게 웃긴 게 이게 비가 오면 사실은 여행에서 꽝이잖아요. 근데 그쵸. 이게 그렇다고 비가 안 온다고 꽝이 아닌 게 더우면서 습해.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시기에 가면 어떤 상황이 돼도 힘든 거죠. 일본은 계절이 5개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장마. 우기. 네, 그래가지고 장마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태풍도 많잖아, 일본은. 그렇죠. 태풍은 또 일본 태풍 가을 태풍이 무섭죠. 네. 9월, 10월. 여튼 장마에 대한 추억을 다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팟빵 리뷰를 몇 개 읽겠습니다. 네. 울소님께서 20세기와 편의점은 안 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12살쯤에 집 근처에 바이더웨이가 생겼는데 처음으로 슬러시를 받고 백화점이나 가야 볼 수 있는 하얀 냉기가 나오는 냉장실이나 서있는 냉동고라든지 그 당시 드라마 질투에서나 봤던 편의점을 현실에서 처음 들어가 봤을 때 느낌은 마치 백화점을 축소해 놓은 것 같았어요. 라고. 네. 드라마 질투. 질투의 트렌디. 질투의 편의점에서는 중요한 코드로 등장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뭔가 그때는 그게 청춘 트렌디 드라마니까 트렌디함을 다 넣었어. 그러니까 도시화의 상징. 그래서 그 두 명의 젊은 최수종과 그 최진실이 그 당시에 젊은이들 할 수 있는 젊은 아이템들이 거기 다 있는 거죠. 장소들도. 맞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동네에 편의점이 처음 생겼는데 거기서 서서 컵라면을 먹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지. 그 과정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부지가, 그러니까는 그 편의점 앞에 조금 뭔가 부지가 있는 데는 이렇게 애들 앉아서 먹으라고. 파라솔. 파라솔 같은 거 몇 개 놔주면은 한 콜라 의자. 그리고 6, 7시, 8시까지는 애들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저씨들이 맥주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슬러시 많이 먹었죠. 슬러시. 네. 저는 이제 콜라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콜라 사이다 합쳐야지. 섞어야지. 800원인가 내면은 컵을 주면은 그거 컵 가득 먹는 건데 그쵸. 이제 다들 가득 안 채우죠. 그게 따르면서 입으로 마시죠. 입으로 마시면서 따라. 저 얘기 저번에도 늘 했어. 극혐 얘기라고 자기 그 애들 진짜 싫어했다고. 근데 그게 얼음을 미리 받잖아요. 그걸 얼음을 받고 음료수를 받을 때 그 음료수가 벽을 타고 흐르게 잘 해야 그렇지. 가득 채울 수 있죠. 맞아.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애들은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탁탁 한번 쳐줘요. 그러면 애들이 기포가 툭툭 이렇게 내려가면서 더 많이 담을 수 있다는. 저는 슬러시를 선호했어요. 저도 근데 그 쇼씨가 말하는 800원짜리 대용량은 너무 크고 저는 이제 500원짜리 선호했는데 아저씨가 이제 마음대로 마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성을 제일 밑에 콜라 깔고 그 다음에 환타 깔고 그 다음에 사이다 깔고 해서 층층이 먹었다는. 색깔이 되게 애매해질 텐데.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퍼먹었어요. 이렇게 빨아먹는 게 아니라 그 왜 퍼먹는 숟가락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로 이렇게 퍼먹는 빨대. 네, 퍼먹었어요. 그렇죠. 편의점. 저는 C스페이스였어요. C스페이스. 네. 대학가에 되게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동네는 바이더웨이였는데. 저도 바이더웨이. 바이더웨이. 패밀리마트. 그러나라는 뜻이죠. 네. 그러나. 진짜. 너 그때 그러나라는 뜻보다 이제 편의점이라는 게 더 머릿속에 각인돼가지고. 아니 저는 바이더웨이에서 처음에 BUI죠, 근데. 저기 뭐지? 치즈래다. 참치마요 삼각김밥 먹었을 때 그 충격이 너무 컸어요. 아니 이런 신박한 아이템이. 그렇죠. 그리고 그 편의점 샌드위치. 약간 축축한 그 느낌. 그렇죠. 네. 그 단면부가 보이는데 안에 까보면은 안에 아무것도 없다. 별거 없네. 네. 바이더웨이 아니고 세븐일레븐이었다. 네. 세븐일레븐이 좀 싫어. 거기나. 아무튼 지금은 편의점이 세고 센 게 편의점인데 당시에는 찾아갔어야 됐어요. 없었어 별로. 네. 알겠습니다. 무대리 전성시대님께서 50이 넘는 사람도 이 방송을 듣는지 모르겠으나 여튼 나도 알바다 더 내게도 거의 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20소서는 한동안 업로드가 안 되길래 한참 동안 안 됐다가 최근에 찾아봤더니 여전히 하고 계시는군요. 반가웠습니다. 대부분 공감하기 힘들었지만 그렇지고 나이가 있다 보니 100회 특집할 때 어느 분이 후기에서 핫윈드란 단어가 나오길래 화들짝했습니다. 우습게 들릴지 몰라도 핫윈드 창간 초기에 거기서 근무했다는 오. 거기서 30년에 가까운 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맙고요. 항상 재밌게 듣습니다. 아, 회기동 이야기도 가끔 향수에 적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회기동. 태어난 곳이죠. 경희대 그쪽이죠? 네. 네. 핫윈드 사건과 실화 뭐 이쪽 그런 아, 정말 저도 그 회기동이란 단어만 들어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살다가 일로 지금 사는 데로 이사 왔는데 그 막 골목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 경희대 앞에 그 막 골목들이 생각이 나면 그렇죠. 막 술 취해가지고 오바이트 하는 학생들. 아니, 그런 애들 많았어, 되게. 맞아. 어린애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시간은 시간이 안 없죠. 나잖아. 7살 전까지만 살았으니까. 흔적만 볼 수 있겠구나. 근데 저한테 회기동은 이게 친구네 집에 막차를 타고 놀러 갔어요. 회기동에 사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집에 살았냐면 잠만 자는 방이라는 형태 아세요? 어머머. 요즘 벼룩시장에 보면 있는 거야. 그거. 요즘엔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 어렸을 때 보면서 저건 뭘까? 그러니까 화장실 없음. 아니야, 이게 1, 2층이야. 1층은 주인이 살고 2층에 만약 옛날에 자식이 많은 그런 집이었나 봐. 각 방이 많아요. 그리고 화장실이랑 부엌은 2층에 있는 걸 공동으로 쓰고 이렇게 방을 하나 쓰는 거예요. 사실 밥을 해 먹거나 그러지 않고 잠만 자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집에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바퀴벌레가 있더래요. 어머. 무서워서 문 닫고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 막 무서워서 그럴 정도의 열악한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놀고 있으면 옆집에서 소리 질러. 창문 닫고 놀아 이 새끼들아. 너무 다닥다닥. 그래서 회기동의 그 골목골목이 저한테 생각이 나는데 아직도 그런데 세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회기동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옛날 집은 다 그 주변은 다 밀어버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무슨 한옥집인데 밥집 하는 뭐 그런 게 이제 들어섰더라고요. 뭐 그냥 경희대 앞 하면은 파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파전에 막걸리 먹다 토한 기억밖에 없어요. 한 10,000원 내면 막 이만큼 나오고. 네. 맞아. 저희 집 비 오는 날에 엄청 많이 먹고 토한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파전 먹고 토하면 이게 파전인지 톤지 잘 몰라. 맞습니다. 어우야. 근데 어렸을 때도 생각이 나는 게 저는 막 그런 골목 말고 왜 어느 특정 골목에서 들어가면 거기가 시장 초입이어서 그 시장을 따라 쭉 들어가다 보면은 청량초등학교가 나오는 그런 구조의 골목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양쪽에 막 먹을 게 너무 천지빛깔이니까 아빠의 출근이 너무 소중한 거죠. 아빠 출근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서 돈을 받아야 그 돈으로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런 기억이 많이 나네요. 회기동 하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회기동은 회기동 단편선. 네, 회기동 단편선이 가장 유명합니다. 네, 그렇죠. 팔광희님께서 저도 더연애가 20소설 다 들었습니다. 전에 추억에 탈 것 탈 때도 후기함 쓰려다가 참았는데 스텔론 편은 안 쓸 수가 없네요. 추억에 탈 것은 제가 다녔던 학교가 제가 입학하던 해에 남녀공학이 된 학교인데 은평구 가련동에 학교 많이 몰려있는 곳에 있는데 근처에 여고와 여중이 많습니다. 제가 겪은 건 아니고 고3 때 제 짝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학교는 당시 143번 종점이었습니다. 주변에 여학교가 많아서 버스의 승객은 대부분 여학생입니다. 한 남학생이 버스 뒷바퀴 때문에 좀 앉기 불편하게 된 좌석에서 졸고 있었는데 이 버스는 종점에 닿아서 90도에 가까운 방향 전환을 해야만 종점에 도착을 하는데 그 급방향 전환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버스 바닥으로 떨어져서 버스 안은 폭수의 도가니가 되었다고 교실에 들어오면서 또 배를 잡고 들어오던 녀석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람보2는 제가 고2 여름방학 때 피카디리에서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람보로 시작해서 람보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고등학생 관람료가 2,500원이었습니다. 날씨 더운데 다들 건강 챙기면서 하시고 특히 민님과 사카리님의 유쾌함이 좋은 아재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람보2 고2니까는 좀 연세가 예. 선정인가 동명여고는 아직도 여고인데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텔론 얘기를 저희가 했을 때 사실 그때 여기서 저랑 사카린 씨밖에 없었잖아요. 네. 뭐 민 씨 그때 참여 못해가지고 뭔가 그때 출근해갖고. 네, 뭐 못했던 얘기 같은 거 있으면은 나 이 추억 얘기하고 있다. 싶은 거 얘기하세요. 저요? 네. 아니에요. 전 아낄게요. 민 씨의 람보.
네. 민씨 람보. 저는 영구 람보밖에 기억 안 나요. 미씨에게 람보란? 영구다. 졸라 라스 같다. 람보란 연구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동도로 동동님께서 스텔란 아저씨 영화는 생각보다 아놀드 형아 영화보다 기억나는 게 없어서 놀랐습니다. 분명 유명하긴 한데 기억나려니 잘 안 나는 기분이랄까? 그래도 저에겐 로키 시리즈만으로도 명배우입니다. 로키 1편부터 최근 외전작 크리드까지 모두 볼만한 영화라 생각됩니다. 2편부터 5편까지는 1편만한 명작의 아우라는 없지만 오락영화로서의 기능은 충실히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4편에서 미국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지만 맞아 죽어버린 아폴로, 로키와 드라코 경기 이후 이념을 넘어선 인류에 넘치는 로키의 멘트는 나름 소련 붕괴 이후의 세계에서 사는 저에게도 인상 깊었습니다. 소련 붕괴. 소련. 3편에서 저놈의 흑인 망신 다 시킨다고 손수 로키의 훈련을 도와준 아폴로와의 비밀 병기는 저것이 사나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2편에선 KO로 이겨야 한다는 아폴로에게서 챔피언의 자존심을 느꼈고 결국 로키가 챔피언이 되는 걸 보고 지렸습니다. 사실 아폴로 아저씨가 나름 좋았는데 4편에서 죽어버려서 5편은 볼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로키 발부하는 영화가 재밌긴 한데 1편 재탕 같은 느낌도 있어서 차라리 나중에 나온 크리드가 저는 더 좋았어요. 뭐 어쨌든 로키도 람보도 후에 나오는 오락성과 미국봉 지리는 후속작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대중적인 인지도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텔론 아저씨와 아놀드 아저씨가 잘 나가실 때 익스펜더블을 찍었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람보와 코만도가 에일리언을 무찔러 가는 콘트라가 급격하게 땡기네요. 여름이 다가오는데 모기 한테 덜 물리시고 좋은 여름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라고. 네. 맨 끝에 혼두라 얘기해서 네. 이제 생각난 건데 최근에 이제 혼두라 신작이 나왔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중국에서 만든 모바일 게임이에요. 생각하시는 그런 건 아닌데, 네, 하여튼 해보시면 굉장한 충격을. 뭐 정식적인 속편이에요? 네, 정식 속편은 맞습니다. 판권 사다가. 얼마 전에 보고 좀 충격 먹었거든요. 그거 보고. 정확한 표기가 뭐예요? 콘트라예요? 혼두라예요? 혼두라요? 일본 이름으로는 혼두라고요. 영문 이름으로는 CONTRA 콘트라. 예. 콘트라. 근데 K가 왜 히읗이 되는 거야?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마도 모르겠다. K가 아니고 그리고 C예요. C. C가 왜 네. 한자가 네. 한국어로 읽으면 혼이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잘 모르겠네요. 네. 코나미한테 물어보세요. 네. 네. 그리고 그 옛날에 요즘에 없지만 아파트에 보면은 그 이사할 때 쓰는 거 중에 곤도라라고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곤돌라. 그냥 곤돌라예요, 그거는. 네, 곤돌라. 그건 곤돌라. 곤돌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곤도라라고. 우리 부모님은 하는 곤도라라고 해가지고 할머니가 이게 곤도라가 뭐지? 곤도라라고. 예. 도르래를 그렇게 부르는 거. 도르래를 이용하는 거지. 요즘에는 그게 없죠. 없죠. 없죠, 왜냐면 없죠. 사다리차로 하지. 네. 근데 이제 옛날 아파트는 왜 아파트 위에 보면은 이제 곤도라가 이렇게 쓱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그걸로 그 사각형이 아시바 그래서 같은 그런데 무슨 아시바. 되게 막 아슬아슬하게 되어 있는 막 얹어져 있는 피아노 막 이런 거. 맞아. 그게 이렇게 그 올라갈 때 출렁출렁 거리잖아.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가.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거기 반경 얼마를 사람들 못 다니게 경비 아저씨가 쫙 네. 막아놓고. 또 뺑기칠을 노란색으로 했어요. 뺑기. 잘 보이라고. 맞아. 위험하니까. 뺑기 녹슬어가지고 막 다. 우리 동네는 초록색이었는데. 뭐 어쨌건 눈에 띄는 색으로. 눈에 띄는 색이 되게 초록색. 네, 인공적인 색깔이죠. 위험해요. 네. 없어질만 하네요. 그쵸. 알겠습니다. 하이젠버그님께서 지금도 제 영화 취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외삼촌은 스텔론과 아놀드, 멜 깁슨, 브루스 윌리스 등과 같은 액션 스타들의 영화를 섭렵하신 분이었습니다. 상남자. 네, 저희 같은 분이네요. 남자네요. 너의 오빠. 덕분에 제 취향도 그 언저리를 돌고 있는데 그런 저에게 아놀드 편에 이은 스텔론 편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특히 클리프 행어는 외삼촌과 같이 몇 번이나 봤었는데 초반부에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달러는 일반적인 달러가 아니라 한 장에 $1,000짜리로 은행 간에 거래할 때만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훔쳐가봤자 쓰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악당은 돈 세탁이 가능한 사람이기에 그걸 노리고 훔치려고 애쓰는 거고요. 그런데 한 장에 $1,000면 대략 지폐 한 장에 120만 원, 한 다발에 1억 2천만 원. 어린 나이에도 저거 한 다발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던 기억도 나네요. 효린의 민박처럼 낭만적이고 즐겁지 않게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제주도에서 20소 응원합니다. 모두들 이번 여름도 무사히 보내시길이라고. 네. 제가 스텔론 편을 들으면서 생각을 한 건데 네. 확실하게 아놀드보다 스텔론은 확실히 기억이 덜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느끼게. 그러니까 아놀드는 90년대에도 뭔가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좀 대중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걸 계속. 전성기가 일렀죠. 네, 80년대. 오히려 자꾸 스텔론을 생각하니까 찰리 씨만 생각나더라고요.
못 말리는. 예. 네. 그렇고. 네, 아니 다음에 추억에 못 말리는 소년 편을 하자니까요. 네, 못 말리는 소녀. 네. 어니스트. 정직한 소녀. 네. 아니면 일단 어니스트 학교에 가다 감옥에 가다. 아니면은 추억의 총알 탄 소녀라든지. 너무 좋아해. 토마토 진짜 좋아해요. 아, 어쩜 저렇게 좋아할까? 맨 처음으로 조그 셔틀이라는 개념을 거기서 그걸로 이제 앞뒤로 돌려보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스텔론 편도 했고 작년에 아놀드 편도 했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뭐 브루스 윌리스도 할 만하지 않냐? 키아누 리브스와 소녀. 아니, 대머리 특집. 대머리. 너 전국 대머리요. 너 그러다 혼나 너. 그러니까 너 민두노 총한테 혼나. 민두노 총한테 혼나 너. 말을 못하고 있어. 착한 씨가 알았어요. 이렇게 유창한 분인데 아니, 말을 못하고 있어. 저도 숱이 없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사쿠라 씨.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그러니까. 네. 근데 브루스 윌리스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존 맥클레인. 네,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읽겠습니다. 내일을 기다려님께서 MBC 드라마 제목이 20세기 소년소녀 똑같네요. 연락이 왔나요? 연락이 안 왔다면 소송해야 하지 않나요? 제목이 똑같은데 순위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20세기 소년소녀라는 이게 누구였죠? 한예슬이랑 누구였죠? 맞아요. 김지석이었나? 김지석이었나? 또 오상진 씨가 서브 남주로 나온다는. 근데 뭐 애시당초 이게 저희의 성표권도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애시당초 저희는 20세기 소년에서 따온 거고 그리고 만들 땐 몰랐지만은 자우림 씨의 노래도 네, 동명의 노래도 있죠.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뭘 주장하고 말고 할 게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 뭐 그 드라마가 떠야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 여러 가지 의미로. 드라마를 검색하다가 뭐 타고 팟빵에 들어오신다? 라는 확률이 몇 프로가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한예슬이 나오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해요, 제가. 작년에 한번 말아먹었죠, JTBC.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뭐 송중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떠나 보냈죠. 그러니까 결혼 전에. 아, 예. 네. 아니면은 강다니엘이 드라마 첫 주연작 20세기 소년소녀 한다. 그러면은 이제 린 씨가 이를 가만히 있지 않겠죠. 좌시하지 않겠죠. 아니, 우리는 플랜카드 걸어주지. 그렇지. 강다니엘 널 응원해. 팬들은 돈 널 응원해. 카스 광고 진짜 엄청 나오더라고. 하이트야. 하이트거든요. 하이트야? 다섯 명 나와 춤추는 그거요. 하이트예요. 5명 아니고 6명이거든요. 윤지성님 아주 그 차가운 맥주를 양볼에다가 그냥 예. 지성씨. 여기서 윤지성 얘기해봤자 별로 호응 못 받는 거 알면서 알고 그래.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 너무 웃기더라고 보고 있는. 아니 전 너무 감격스러운 게 저의 그래도 영화계 쪽에서 최애인 최우식과 강다니엘이 이불 밖은 위험해라고 MBC 새로운 예능에 들어가거든요. 아니 어쩜 이렇게 PD님이 나의 마음을 알고 이 둘을 붙여줬을까. 저는 이니스프리 VVIP를 다시 탈환할 것 같은 기분. 그렇습니다. 네. 그 최근에 아리따움 광고 보셨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아리따움? 네, 쓸데없는 얘기인데 못 봤어요. 원선의 아리따움 광고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네. 네. 아리따움 그 원선? 네, 그 원선 형님. 뭐지? 세일을 아리따움은 놓치면 뭐- 너는 손해요. 막 이런 식으로. 손해요 뭐 이러면서 저 오빠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아리따움이 몇 번 돌려볼 것 같은데. 뭐 세일에 대해서는 짬에서 나는 바이브가 있잖아요. 말인데 갑자기 비트가 막 나와. 그러면서 뭐 세일을 유튜브 광고스럽네요. 찾아본다, 찾아본다. 뭐 화장품이 내 손해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세일을 놓치면 네. 너는 손해요. 개꿀잼입니다. 갑자기 제가 사카린 씨한테 밤에 자는데 너 원성 광고 봤어요? 그러니까 뭔 개소리냐. 그래서 딱 보여주고 개소리야. 이게 뭐야? 잠닭겜. 이게 뭐야? 그 래퍼 중에 덤파운디드라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람이 이번에 낸 그 노래 뮤직비디오가 이제 로타가 찍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훌륭하네. 매우 로타스러워. 네. 싫다. 봐야겠다 집에 가면서. 이 극심한 반응의 차이. 여튼 알겠습니다. 봐야겠다와 싫다가 한 집에 살고 있어. 네. 우리가 이들을 데리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팟빵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자, 본 얘기 넘어갑시다. 추억의 장마와 소년소녀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장마의 정의를 제가 원래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장마란 무엇인가? 예. 장마는 이제 그 여름철에 우리나라 같은 이런 기후 지방에 장마 전선이 생긴 동네에만 있는 개념이래요. 그렇죠. 장마 전선이 형성된다. 예. 그래서 그 말은 즉, 그러니까 모든 곳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전 세계 지구촌 한 가족 중에 이제 몇 군데 국가에서만 국한해서 있는 거고, 예. 2011년 이후로 장마에 대한 예보를 기상청이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한국은 어느 정도 이제 예전에는 온대 기후라고 배웠었는데 지금 이제 아열대 기후라는 거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바나나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망고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예. 밑에서. 지금 밑은 망고를 기르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뭐 수박이 유명한 동네다. 무등산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옛말이다. 예, 그런 데는 이제 거기가 더 더운 작물을 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대구도 원래 사과 주산지였잖아요. 네. 그게 경기도 쪽으로 올라왔어요. 쭉 올라오죠. 네. 이제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지금의 장마는 사실 장마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긴 스콜이냐 짧은 스콜이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 이 얘기를 서두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네. 한 2, 3년 전에 마른 장마라는 되도 않는 신조어가 생겼었죠. 맞아. 마른 장마. 내가 살다 처음 들어봤다. 장마라는 원래 습기가 차고 축축하고 하루 왼종일 비가 내리고 사람 미치게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느낌. 그 마른 장마라는 게 있었죠. 그 장마 소년소녀라고들 하기로 했으니까 그 보통 장마 때는 밖에 잘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장마가 시즌이 2번 있어요. 6월 장마와 8월 장마. 근데 우리는 지금 6월 장마를 겪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네. 그렇죠. 지금 겪은 게. 네. 그러니까 퍼스트 장마, 세컨 장마가 있는데 퍼스트 장마를 겪은 거죠. 네. 그리고 세컨 장마는 주로 태풍이랑 겹쳐서 오니까. 그렇지. 그 막 장마를 대비하는 그런 자세들 있잖아요. 맞아.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그거 신으셨어요? 그 장화? 그럼요. 캐릭터 장화 신죠. 저는 안 신었어요. 저도 안 신었거든요. 장화와 우비와 우산. 어린이의 3종 세트. 그렇지. 근데 저는 장화는 평생 가져본 적이 없고 우비와 우산은 가져봤어요. 할머니가 그 장화의 그 고무 안에 잘못 관리하면 곰팡이가 쓸어서 너의 그 발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다. 뭐든 잘못 관리하면 곰팡이 쓸지 않죠. 근데 뭔가 그 할머니한테는 뭔가 그 축축함. 근데 그 축축함이 뭔가 고여 있고 내 눈에 안 보이고 왜 장화라는 거는 특히 어린애들은 짧은 장화 잘 안 신잖아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긴 장화를 신으니까 그 우리 할머니 제일 싫어하는 게 설거지할 때 그 목이 길고 입구가 짧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장화라는 손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장화라는 건 꼭 그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쵸. 그래서 절대 반대. 절대.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주긴 했는데 그게 보통 예뻐. 장화와 우비와 우산이 어린이용은 굉장히 디자인이 예쁘게 돼 있어요. 그 애들이 비 오는 날을 기다리는 거야. 장화가 신고 싶어가지고. 3종 세트 때문에. 그리고 우비도 약간 케이프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평상시 입을 수 없는 공주님 옷 같단 말이야. 약간 어렸을 때는. 그리고 포인트가 있어요. 우비를 입을 때 포인트. 가방을 안에다 매는 거지. 그렇지. 가방에 젖으면 안 되니까요. 책에 적시지 않기 위해서. 근데 가끔 바보같이 우비를 입고 가방을 매는 애들이 몇 명 있어. 등굣길에. 바보같이. 그리고 그걸 신으면 천원무죠. 온 동네 찬방찬방. 그렇지. 물이 있으면 밟는다. 그렇죠. 자진해서 밟죠. 자진해서. 네. 왜냐면 즐거움 있지. 나는 장화를 신었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핑크색 장화가 있었어요. 지금 핑크 아이템 별로 없잖아.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사주니까 어른들이. 근데 그거를 갖고 있다가. 얘가 샀으면 안 샀을 거예요. 그렇지. 야, 그때 선택권이 없었어. 블랙 장화. 장모님이 사다 줬겠지. 아무튼 그랬는데 그게 너무 좋아갖고 비가 안 오는 날 그거를 입고 신으려고 그러다가 엄마한테 제재를 당했던 기억이 나. 비도 지금 햇빛도 쨍쨍한데 왜 신냐? 엄마 나 장화 신고 싶어. 안 돼. 우리 비 안 와서 안 돼. 그리고 이제 우비도 입었고 비가 쬐끔밖에 안 와요. 우산을 안 펴도 돼. 근데 예쁜 그림이 보고 싶어서 피는 거야. 그렇지. 무의미한 짓을. 근데 또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되게
하지 말아야 될 짓이니까 그런 식의 말을 만든 것 같은데 집안에서 우산 피면은 복 날아간다. 그 영국 그런 얘기 속담. 있었죠. 근데 영국 속담. 그래 영국 속담이었어? 그게 뭐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말이었어? 내려오는 히스토리가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실내에서 음. 우산을 피면은 이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잖아요. 원래 밖에서 No, 피면. no umbrella in my house. 그래갖고 그러면은 그 애군이 온다고 뭐 이런 얘기 있었어. 그것도 약간 그냥 청소하기 좀 이렇게 귀찮으니까 약간 어른들 지어낸 말 같은. 근데 비 많이 오는 동네나 그런 속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에도 레인부츠 이런 거 신어요? 신는 사람은 신어요. 몇 년 레인부츠 전에 엄청 엄청 유행했잖아요. 유행했죠. 네. 헌터인가? 헌터. 거의 거. 싸지도 않아. 이효리 씨가 지금의 그런 그 마더 효레사 그 요가 선생님 이게 아닐 때 그 패션 리더일 때 한창 이효리가 막 저기 레인부츠 신는 거 막. 린 씨나 사카린 씨 신어요? 저는 안 신어요. 전 평생 가져본 적이 없어요. 린 씨는 안 신을 것 같고. 저는 저도 한 번도 네. 레인 붙이고 근데, 장하고 사본 적도 없어요. 제가 다리가 굵은 사람으로서 그게 목이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목 긴 긴 거는 안 장화를 들어가. 잘못 신으면 진공 상태가 돼요. 그렇지. 그렇지. 이 안이 그러니까 허벅지가 강제 진공 상태를 그래서 만들어줘. 이걸 어떻게 입었지? 아니 그리고 이게 비가 와가지고 물기가 조금이라도 안에 들어가면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설거지 하다가 고무장갑에. 고무장갑 안으로 그렇죠. 물이 들어가서 안 뺏겨지듯이 짜증난다. 개인적으로 다리가 그런 상태가 돼요. 직장 생활할 때 장마였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 그 슬리퍼를 신고 출근을 한 다음에 회사 앞에서 손수건으로 발을 닦고 양말을 신고 갖춰서 들어갔거든요. 어차피 젖을 젖을 거니까. 학교 다닐 때도 영악한 애들은 그러고 그렇게 다녀. 다녀. 그럼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장화를 신는 거는 이렇게 막 뛰어댕기고 이러니까는 비 올 때 남들보다 어른들보다 더 잘 젖으니까는. 물을 밟고 어. 다니니까. 아니 신기는 게 엄마 아니까. 빨래하기 귀찮으니까. 신발에 적셔 오잖아요, 네. 애들이.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장화를 신는다고 애들 양말이 안 젖어 오진 않거든. 그렇죠. 양말 안 신지. 안 신어봐서 모르네 장화. 그리고 애들은 발에는 냄새 나도 돼. 그렇지. 그쵸.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저는 한 번도 레인부츠라는 걸 못 가져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돈 벌고 나서는 제가 막 샀구만. 아니지 안 샀지. 근데 일본을 딱 갔는데 일본은 그런 레인 물품들이 진짜 많아요. 그 비 물품들이 많아요. 비가 자주 오니까. 네, 엄청 많이 오니까 너무 이쁜 게 많은 거예요. 그치. 그리고 한창 제가 갔을 때가 그 한국에서 그 막 열풍이 불어가지고 막 일본 직구도 아니고 막 구매 대행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사서 신을 때요. 헌터를? 가니까 너무 싼 거야. 그치. 나는. 그럼에도. 그럼에도 안 샀습니다. 근데 제가 우비를 하나 샀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저도 우비는 샀어요. 좋더라고요. 왜냐면 비가 옆으로 오니까 우산이 의미가 없어, 정말. 맞아. 우산 쓰는 게 의미가 없어. 내 얼굴과 헤어만 가릴 뿐이야, 우산은. 뒤집어지고. 얼마 전에 강남역 무지 갔더니 어린이용 우산이라고 파는데 창문 달린 우산 팔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 어린이용. 좋지. 네. 그치. 창문이 왜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쓰고 창문으로 보라고. 아. 앞을 보라고. 그걸 뭐라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다. 우와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산이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뭐 앞에 튀어나와 있는 아니 거구나. 네모나게 거기만 뚫어서 투명한 것이 그렇지. 이렇게 투명 재질로 돼 있는 거야. 앞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도 네, 보이게. 어린이용 우산이에요. 근데 좋네. 겁나 비싸. 한 4, 5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우산 하나에. 그래 무지 은근히 비싸. 무지 은근 비싸, 거기. 저는 장마 때 그 우산을 보통 막 남자애들은 엄마 나 우산 이쁜 거 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보통 이제 집에 있는 거. 집에 있는 걸 쓰니까 그럼 이 집에 있는 건 대부분 아버지가 뭐 비 오는 날에 샀다가 집에다 놓은 근데 거. 그 2단 우산 그 체크무늬 우산 있잖아. 그러니까 2단 체크무늬 우산 얘기를 너무 싫었어. 그게 그 손잡이 부분이 약간 끈적끈적하거든요. 그게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깔끔한 게 아닌 케이스가 있어요. 약간 고무 비슷한. 맞아. 실리콘처럼 먼지 붙는. 그런데 그게 이제 그거를 또 우산을 피고 나면은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우산을 말려야 된다라는 걸 20살 넘어서 알았어. 왜냐면 우리 집에 한 번도 말린 적이 없었어. 우리 엄마가 알려준 적도 없었어. 알고 그치? 보니까 우리 엄마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집에 녹슨 우산이 엄청 있었어요. 말리지 않아요. 안 말리니까 거기 살이 다 이렇게 그렇지. 녹쓰는 거지. 근데 계속 녹슬었는데도 근데 알다시피 카린 씨 잘 알다시피 제가 그런 걸 이렇게 개의치 않는 성격. 그냥 물건이 되면 쓴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딱 꽂은 다음에 버튼을 딱 누르면 이게 착 펴지는 거잖아요. 2단 우선이. 네. 착 펴지면서 평
하고 날아가는 거야. 아. 녹슬어가지고 접합부가 빠져버렸구나. 그리고 발사된 거야? 발사가 되는 거지. 발사를 시키고 그걸 주워서 다시 꽂아. 그래서 들고 가는. 아 민망 싫어. 근데 중학교 때 장마 때 이제 장마 때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우산이 집에 많았어요. 우산이. 우리 아버지도 우산을 많이 잃어버리고 다녀. 그래갖고 맞아. 우산이, 잘 잃어버린 사람들이 제일 우산 많아. 우리 엄마도 많이 잃어버려. 그래서 집에 우산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손에 잡히는 걸 들고 갔는데 문 나가면서 그때 그 비가 약간 아직은 애매하게 올 때 있잖아요. 그 약간 부슬부슬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다니 좌우로 막 이렇게 떨어질 때. 네. 그때는 약간 쓰기 싫거든요. 그래서 안 쓰다가 방울로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머리에 맞는 순간 펴겠다고 딱 폈는데 횡단보도 앞이었는데 뿅! 그래서 차에 맞았어? 아, 차에 안 맞았어요. 차가 밟고 지나갔죠. 다행이다. 차 밟고 지나가서 친구랑 같이 쓰고 갔어요. 그 체크무늬 우산 하니까 생각난 게 뭐냐면. 얘기 안 끝났어요. 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에 어찌저찌 갔는데, 이제 오는 길에 우산도 없고, 우산 살 돈도 없어.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된 거, 즐겁게 맞자. 그래서, 가방에 있는 책을 다 이제 사물함에 넣고, 오면서 있는 모든 그 물운덩이를 다 밟으면서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문 열고 딱 봤는데, 꼴을 딱 보더니, 너 우산 안 갖고 갔냐고. 그래서, 바로 샤워하고 우동 먹었습니다. 그쵸. 아, 뭐, 그럴 수 있는데. 후식으로 우동 먹은 얘기까지. 그게, 그 우산이 이렇게 동그라면 맨 위에 풀리지 말라고 꼭지가 손상이 돼요. 그러면 나가려는데 엄마 나 이거 없어. 그러면 우산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꼭지를 떼줘. 돌려가지고 떼서 껴주면 돼. 돌려막힌 거야. 맞아. 왜냐면 거의 비슷하거든. 맞아. 그래서 그게 내 체크무늬 우산이 검은색의 남색 계열의 체크랑 그리고 누르둥둥한 색깔 있잖아. 누르둥둥한 거에 테두리가 갈색인지 빨강인지 자주인지 적색 계열, 자주색 계열이야. 자주색 계열. 근데 그게 너무 어린 마음에도 못생긴 거야 그 우산이. 많이 못생겼지. 그 2단밖에 안 되고. 그거는 그냥 아버지가 들고 다니는 걸로 그렇죠. 마음속에 그냥 이미지가. 그 웬만하면 엄마가 3단 우산을 줬으면 좋겠고 아침에 3단 우산이 아니라면은 그냥 차라리 장우산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러다가 장우산은 또 우리한테 잘 안 줘요. 왜냐면 비가 안 오면 우리가 놓고 오니까. 그리고 그게 장우산이 옛날에 결혼식이나 무슨 개업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엄청 많이 줬어. 손잡이에 꼭 그게 써 있다.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금색깔로. 그리고 그 제 몇 이렇게 좁고 긴 우산 사이즈에 그 박스에 담겨져 있어 집에. 그래서 우리 집은 우산을 소중히 여겨서인지 이게 허들의 우산은 바깥에 있고 뜯지 않은 우산은 안 뜯어. 다 소진하고 새로 쓰는 건데 나는 그 새 우산이 너무 쓰고 싶은 거지 항상. 쓰면 혼나지. 근데 중학교 때 그 펜시점에서 예쁜 우산을 팔기 시작했어. 그래 모닝글로리 뭐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캐릭터도 막 있고 막. 아니, 캐릭터가 아니라 여고생 여중생이기 때문에 아트박스 알파 이런데 핑크색인데 이렇게 가장자리 레이스 쳐 있고 뭐 이런 장우산들이 우산이 한번 그 패션 아이템으로 확 유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우산이 15,000원, 20,000원씩 했거든요. 비쌌어. 근데 여자애들이 모두 예쁜 장우산을 들고 다녔어요. 2단 우산에 더 이상 너무 창피한 물건이 돼버린 거야, 우리한테. 그리고 한때 막 2000년대 초반에 그 무지개 색깔 장우산 엄청 유행했잖아. 빨주노초 그거 지하철에서 엄청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우산 살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많아서 안 뒤집어져, 그게. 그게 촘촘하고. 홍보했죠. 촘촘하고.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여자애들이 그 우산을 또 우정을 확인하는 아이템으로 사용해가지고 똑같은 거를 가서 맞추는 거야. 커플로? 그러니까 커플이 아니야. 그건 뭐야? 그 3-4명 이렇게 같이 도시락 가는 무리들 있잖아. Best friends forever. We are BF. 그런 느낌. 수영장에 같은 반 아줌마들 수영모 맞추듯이. 왜냐면 우리는 같은 크루거든. 크루래. 그래가지고 근데 하여튼 되게 짱 맞던 거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펜시점에 4개 5개 그 똑같은 이쁜 게 재고가 있어야 되는데 꼭 우리 마음에 다 드는 거는 재고가 하나 둘. 왜냐면 내 눈에 이쁜 거 남의 눈에도 이쁘니까 빨리빨리 팔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차의 정도로 해서 개수 있는 거를 걸로. 맞춰서 샀지. 명수 맞아야 되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거는 못 샀다는 거지 결국.
근데 여자애들은 또 그 우산을 아까 민 씨랑 반대로 복도에 널어놔요. 그렇지, 널어야지. 응. 말리려고. 말려야지. 아, 냄새 날까봐? 비 오는 날 교실 뒤에 아니면 복도에 쫙쫙 펴놔. 녹슬까봐.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걸 용인해줬어. 왜냐면 우산은 말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단 그걸 하요? 그때까지 몰랐지. 근데 중고생 때는 그걸 했는데 비 오는 날 또 무슨 짓을 하느냐. 우산으로 집을 만들어요. 어린이들이 모여서. 그렇지, 애기 때. 우리 우산집 안 했어요? 만들었어요? 큰 우산으로. 감이 안 와. 그러니까 우산을 쌓아서. 각자 하나씩 갖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그래서 여러 개를 이렇게 쌓아서 텐트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우산집. 우산집을 만들어갖고 그 안에서 노는 거야, 비 올 때마다. 진짜 어릴 때 했어요. 장마철에 놀이에요. 장마가 있어야만 놀 수 있어. 그렇게. 그리고 장마철 몸이 놀이. 작아야 할 수 있어, 그건. 비가 와야지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처럼 이제 우리 데이를 위해서 우리 집에 모든 우산을 갖고 나가자. 다 같이 즐겁기 위해서. 왜냐면 내 몸만 가리면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가운데가 뚫릴 수밖에 없어. 그렇지. 위에. 그러니까 뭔가 하나 막아줄 뚜껑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우산이 사람 수보다 많아야 돼. 아. 근데 우리 집이 마당이 있는 집이니까 우리 집에 우산을 최우선적으로 많이 갖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집 마당에서 그 짓을 잘했거든요, 제가. 그 진짜 그때 제가 우산집 했던 거 중에 제일 환호했을 때가 그 약간 잘 사는 애가 있었어. 근데 나는 내가 그 어린 시절에 그걸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장우산을 제가 골프 우산. 아마 그런 거였을 것 같아. 근데 이제 크겠죠. 너무 어렸으니까 그때 1993년 2년 막 이럴 때 내가 그 우산을 봐서 우와, 이렇게 큰 우산이냐. 아니, 애 3명이 들어갔다니까, 그 우산에. 그치. 걔가 이걸 이렇게 딱 세워놓으니까, 짱쟁이. 그러니까 대통령 의전할 때 쓰는 그런 우산 같은 느낌. 거였어. 그렇지. 파라솔 같은 거. 어렸을 때 일반 장우상 하면은 손잡이가 이렇게 구부러진 스타일이었거든요. 예. 걸 수 있는. 그쵸. 근데 어느새부턴가 그 약간 민자. 부잣집 우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몽뚝한 손잡이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런 거는 비싼 건가 보다. 예. 성인 돼서 그런 걸 만져봤어요, 저는. 전 그거 버튼을 누르면 그래. 자동산. 그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너무 충격이었어. 그 남자애들이 그걸로 특히 내가 쏜 거라니까? 그걸 딱 그러니까, 누르고 그렇지. 나다니까. 저는 또 한 번 누르면 접히는 우산도 있잖아요. 그래. 근데 그거를 2006년 26살 때 처음 그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쓰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닫았구나.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쓰다가 비 엄청 온 날에 쓰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눌렀더니 잘못 눌러가지고. 다쳐버린 거야. 그래서 비 다 맞고. 지금 제가 쓰는 양산이 그래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길에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눌린 거야. 누르잖아 그냥. 그게 되게 민망한 꼴이 내 길을 잡지. 강제 폐쇄 아니야, 나를. 세상으로부터. 우산을 쓰고 있는데 우산이 접혀 있는. 예. 저희 아버지가 호텔에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집에 어렸을 때 방금 말했던 장우산이 많았어요. 큰 우산. 큰 우산. 근데 저희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거를 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그 우산 장점이 친구들이 좋아합니다. 맞아. 여럿이 쓸 수 있어서. 예, 아니 2명이서 써도 빌붙기 가능. 웬만한 3-4천원짜리 우산 혼자 쓰는 것보다 비례 안 맞아요. 그리고 그 우산의 단점이 무거워. 그쵸, 무겁고. 근데 솔직히 남자애들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무겁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게 우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단으로 되어 있어요. 1단이 있고 그 밑에 다시 한번 접을 또 붙여가지고 2단으로. 이중구조. 그래서 안 뒤집히고 엄청 큰 거죠. 그래서 비가 아무리 들이쳐도 다 막아주는. 원래 남자애들은 아무것도 안 들고 있을 때보다 긴 무언가를 들고 있을 때 더 좋아합니다. 네, 휘두르거든요. 휘두르지. 네. 우산 싸움 하지.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비 오는 날에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우산 이렇게 하면서 옆에 친구랑 같이 가면 이렇게 돌리는 거 안 해보셨어요? 했어. 이게 스플래시! 이러면서 막 돌리면서 친구들 꺼져! 막 이러면서 막으려고 이렇게 막으면서 막 돌리고 막 이런 거 안 해보십니까? 나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당연히 하죠. 그거 안 해봤어? 이제. 이미 실내화 다 신고 우산도 다 접은 거야. 그 자동 우산 얘기예요. 우산 다 접었어. 근데 저기서 막 갈아 신고 자기 친구가 왔어. 그럼 이제 걔도 막 주섬주섬 할 거 아니야. 정리하고 있지. 정리하는 애한테 자기 걸 다시 펴. 그러면은 팡 하면서 걔한테 물 팍! 이거 안 해봤어? 해봤죠. 하죠. 당연히 해봤죠. 그리고 길이 좁을 때, 야, 우산 하나 접어. 그래. 같이 가자. 그치. 맞아. 진짜 우산, 그리고 또 얄미운 애가 있어. 야, 나 우산 적시기 싫으니까 니거 피자. 진짜 얄밉다. 그 다음에 그렇게.
뭔가 서로의 배려 정신이 돋보이는 뭔가 좁은 길에서 서로 우산을 이렇게 비스듬히 세우면서 서로 지나가는 그런. 그죠. 근데 그게 나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그 좁은 길에 있을 때 아저씨나 키 큰 형들은 우산을 높게 들어. 그렇지.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렇지. 초등학교 때. 키 큰 남자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지. 기다리 아저씨가 할 수 있는 나이가 거야. 먹으니까 이제는 어떤 뭐 여고생이라든지 이렇게 막 지나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꼭 손을 번쩍. 이게 바로 노블리스 오브 리즈. 있는 자가 베푼다. 그렇지. 팔이 너무 더 웃겼어. 있는 자가 베푼다. 아니 그럴 수 있는 딱 처음 기회가 딱 된 거예요. 그 좁은 길에 하여튼 그리고 그래가지고. 장마철에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에 가면 애들이 막 이렇게 축축하고 말을 안 들어. 뭐 그때 에어컨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축축한 채로 있어야 네. 되잖아. 짜증나지 그냥. 제습기도 그러니까 없고. 선생님들이 이제 그러시더라고. 애들이 날씨를 탄다고 비가 오면 애들이 유난히 정서가 불안해진대요. 그 와중에 천둥번개가 칩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어둡잖아 엄청. 몇 시인지 몰라. 몇 시인지 모르고 이게 3교시인지 4교시인지 그 느낌이 좋아. 나도. 약간 시간과 정신의 방에 있는 것 같아. 정신과 시간에 봐. 시간과 정신과 아니 시간. 그리고 이제 모든 학교가 다 불을 켜잖아. 맞아. 그쵸, 형광등에 다. 밤처럼. 밤처럼. 그 왠지 밤에 학교에 것 남아 있는 같아.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시간은 오전 11시. 오전 11시. 그리고 장마철에 그런 수업을 안 하잖아. 체육 이런 거 그치, 안 그치. 하잖아. 개꿀이지. 좋아. 그럼 체육 선생님이 그럴 때 어떤 선생님은 이론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자율학습해라. 아니면 혹은 이렇게 스포츠 관련된 영화를 틀어줘. 그래. 하나 더 있는데? 뭐? 책상을 다 뒤로 빼고 청소? 아니 앞에서 공기놀이하고. 맞아. 그런 것도 있었어. 그거 진짜 어릴 때다. 초등학생. 예. 공기놀이도 했지. 실내에서 하는 거 매트 깔고 앞구르기 뒷구르기 그런 것도 뒷구르기 하고.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는 체육관이 있었어요. 우리도 있었어. 그래갖고 없었어. 배드민턴 우리 초등학교가 그 배드민턴 선수 양성하는 약간 그런 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배드민턴 막 치고 농구대 다이도 있어서 농구하고 뭐 그랬었어요. 저는 체육관이라는 걸 가져본 게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가 처음이었는데 지금 가니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 실내 체육관이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비 오는 날에도 애들은 뛰어놀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그러면 종례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대충 해서 기운이 나가 솔직히. 비 오면은 선생님들도 마음이 떴어 내가 봤을 때. 집에 가서 소주 한잔 하고 싶어. 이 새끼들 비 오는데 말 이렇게 안 들어. 이러겠지. 대학교 때이지만은 전공 교수님 중에 비가 오는 날에는 난 수업을 안 한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안 와도 출석 체크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멋있네. 네. 그리고 근데 저도 비 오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도. 근데 비 오는 것도 싫은데 비 오기 전에 그걸 못 견디겠어요. 그 구름이 낮게 깔리고 막 덥고 습한 기분 있잖아요. 근데 장마는 계속 그런 날이죠, 뭐. 날만 지속된다는 게 너무 괴로워요. 네. 저는 사실은 비가 오는 날이 싫다기보다는 내가 나가야 되는데 비 오는 날이 싫은 거고. 그쵸. 이제 주말, 그러니까 내가 아무 약속이 없다. 그런 날 비 오는 건 너무 좋아. 나도 너무 좋아. 그리고 그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잖아. 습한 게 싫다는 거 아니야. 그 엄마한테 짜증 부렸어. 그러니까 습도란 거는 도망갈 수가 없는 거거든. 맞아. 전국 어디 가나 습한 거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희 집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장마가 지속되면 엄마가 보일러를 돌려요. 돌려야지. 돌려야 돼. 습하니까. 습하니까. 바싹 말려야. 바싹 말려야 돌리면은 집에서 냄새 나 그리고. 그래서 허한 냄새가 난다. 그 보일러를 돌릴 때 방금 진짜 할머니 같은 거예요. 쿡쿡한 냄새 나네.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뭘 하냐면 내가 막 짜증을 냈던 게 옷이나 수건에서 냄새가 나면 되게 괴로워했거든. 그래서 그치. 엄마가 보일러를 떼서 옷을 말려줬어. 네, 맞아요. 여름에. 그래서 사카린 씨가 그 제습기를 꼭 사달라고 해서 제습기를 샀는데 정말 인간에게 습도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습기를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게 보일러를 돌리는 짓을 안 하려면 제습기가 있어야 된다. 저번에 장마할 때 한번 켜봤거든요, 제습기를. 습도가 85%인 거예요, 집안에. 이건 뭐 거의 물이네. 거의 물 속에 있는 거야. 그냥 물이에요. 그냥. 근데 집이 그냥 물이야. 그 상태에서 빨래를 널어놓으면 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증발이 되겠어. 지가 끌어당기지. 더 적셔지는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제습기를 미친 듯이 돌렸거든요. 진짜 물통 중요하죠. 하루에 하나씩 나 물통이. 저희는 제습기를 이렇게
엄마 너무 못 견디고 한 3년 전에 큰 거를 하나 샀어요. 요만한 거. 근데 이게 얘가 너무 바빠. 맞아. 왜냐면 열일해. 거실에서 한 2-3시간 해야지 제습을 하죠. 방으로 가야지. 그러면 이제 엄마 방 한 번 돌고 제 방 돌고 제 동생 방 돌면은 애가 하루 종일 일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걔를 그렇게 혹사시키면 나중에 얘가 수명이 준대.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나의 첫 제습기가 수명이 줄까봐 막 안절부절인 거지. 그런데 아주 같은 이제 라인에 사는 저희 집은 거기 산 지 이제 20년이 넘었잖아요. 20년이 뭐야? 30년 다 돼가네. 어찌됐든 그 아주머니가 중국에 신박한 아이템이 있다. 샤오미에서 제습기 네모나고 쪼끈한데 아주 애가 가격도 저렴하고 일도 잘한다. 이놈이 일도 잘한다. 그래가지고 2개나 샀어요. 제습기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그 운행 중에 소리가 어떨 때는 막 짜증내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졸라 피곤하네. 그리고 졸라 습하네. 근데 제가 의심병 있잖아요. 이제 공기청정기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제습기는 즉각적으로 내가 알겠는 거예요. 물이 딱 나오잖아. 정직한 놈이야. 제가 처음으로 그 회사 그만두고 이제 작업실을 들어갔는데 이제 반지하였어요. 장마 때였는데 완전 습하겠다. 네,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상민 전집이야. 스무디킹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스무디킹 빨대 안에 곰팡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곰팡이 균이 바로 해주고 바로 나왔죠. 진짜 병 걸려. 장난 아니었어요. 병 걸립니다. 미끈거려. 장난 아니었어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작업실 쓰는 분들이 습한 데 살잖아. 종이가 물 먹어서 맞아. 펜을 대는데 번져. 네. 그래가지고 비 엄청 와가지고 보통 반지하면은 이제 위에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집은 집이 이상한 집이었어요. 지하에서 바닥에서 물이 차오르는 거죠? 역류해서. 역류하는 거죠. 그거 관련된 얘기를 제가 다음 편에. 알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때 그림을 그린 게 없어가지고 피해가 없었어요. 다행이네. 다른 친구들은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그 물 다 젖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저도 자취할 때 저희 집은 1.5층이었고 맞은편에 과 선배가 살았는데 그 오빠가 반지하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현관을 잘못해서 열어두면은 현관 앞에 이렇게 물이 고이는 거예요. 너무 싫어. 그래서 그걸 왜 쓰레받기 같은 거 쓰레받기로 하잖아. 쓰레받기로 채워서 버려야 돼. 삼선 슬퍼 신고 이렇게 물을 버리고 들어가고. 근데 좀 깔끔한 성격이었어 그 오빠가. 그럼 진짜 괴로운 텐데. 그러니까. 굉장히 청소 열심히 하고 그랬었지. 여튼.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장마가 이제 막 계속 비가 막 내리면은 꼭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진지공사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장마 대비 이런 거 안 했었어요? 했지. 그런 아파트는 아마 그런 게 없을 거고 단독주택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 물구멍 확인하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아버지가 때가 됐다. 그러면은 우선은 제일 먼저는 장마 is coming. 그 아저씨 불러요. 똥파 아저씨를. 정화조 청소. 왜냐면 재수 없어서 이게 넘으면 이거 완전 지옥. 우리 집만 테러가 아니라 우리 동네가 테러야, 이거는. 왜냐면, 저희 살던 단독주택은, 우리 집이 반지하였고, 문을 나가면 왼쪽에 정화조 뚜껑이 있어서, 그거를 열어서 볼 수 있어요, 양을. 그래서 아버지가 가끔 심심할 때마다 열어서 보고, 여기를 넘으면, 엄마한테 말해서 무조건 전화하라고. 안 그러면은, 난리 난다. 똥지랄 난다. 똥지랄? 똥지랄 난다. 그래서, 일단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심심할 때 열어보고. 근데 그 장마 때가 됐을 때, 물이, 다 빼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게 이제 대변소에 보는 게 그 위로 물이 가득 차서 이게 역류가 뻔. 그게 이제 온 마을에 퍼지는 거죠. 재난 영화의 한 장. 네, 그리고 재난 영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 집 근처에 있는 그 하수도 거기에 찌꺼기나 뭐 이렇게 해서 물이 막힐 게 있나 그런 거 꼭 확인시켰고 해야 되겠다. 진짜 공동체 일원으로서 꼭 하셔야 될 일을 하시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은 농사지니까 얘들이 넘어지지 않게 잘 매놓고. 그치. 그다음에 또랑을 이렇게 파가지고 물길 만들어주고 이런 걸 하지.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 그 또랑을 이렇게 저 살던 집도 이제 마당에 이렇게 있는 그런 얕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는데 그 또랑을 안 만들어줬다가 그 또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그게 없어졌어요. 그치, 이렇게 밭이 물에 잠기지. 그냥 이렇게 사라지더라고. 그렇죠. 비 엄청 오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은 알겠지만 장마랑 고추 따는 시즌이 겹쳐요. 근데 고추를 따서 젖은 채로 두면은 곰팡이가 나니까 방을 양보해야 돼, 고추한테. 그렇죠. 방은 고추의 거. 바깥에다가 이제 말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비가 오니까 방에다가 얇게 깔아놓고 저온으로 보일러를 계속 떼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습하게. 그렇게 고추한테 장마철에 방을 뺏겼던 게 생각나네요. 고추한테 방을 뺏겼대. 아니 우리 집에 테레비가 2대인데 테레비가 있는 방이 크잖아요. 보통 엄마 아빠 방이랑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니까 그러면은 나의 채널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지. TV가 한 대만 남으니까 더위를 이기고 고추랑 한 방에서 테레비를 볼 것인가. 너무 가혹하다. 너무 가혹하다. 그거는 못 이기야. 절대 이길 수 없는 승부다. 야. 근데 그러고도 내가 봤어 일밤을. 그게 일요일 밤이었어. 일밤은 봐야지. 대단하다. 그때 뭘 봤는 줄 알아? 게릴라 콘서트를 그렇게 봤어 내가. 안대를 벗어주세요. 강현수는 겨울쯤에 했어. 강현수가 V1이죠? 네. 실패했거든. 5천만 명, 5천 명. 유일하게 실패한 사람이죠. 4천 몇 명밖에 못 먹어가지고 울었잖아. 그쵸. 아무튼 그랬었고 공정하다는 걸 몸소 증명했잖아. 희생양이네요. 그리고 장마철에 얘기하다가 유능길에 장마가 항상 장마 시즌에 문학책이 나와요. 그래. 맞춘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거 시즌을 맞췄어. 아니야. 공부하는 시기 때 맞췄겠지. 아니한 생각이죠 그냥. 선생님들 그러니까 장마인데 그럼 장마를 교재로 해야겠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장마 얘기 기억나시죠? 그 장마철에 축축한 동네에 순사가 와요. 순사. 거기서부터 미치겠다. 근데 이게 약간 방공교육 그게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외삼촌은 그 인민군이었고 친삼촌은 국군이었는데 와가지고 계속 꼬시죠. 인민군 삼촌 어디 갔냐? 몰라요 하다가 순사한테 초콜릿 받아먹고 부르죠 주인공이. 그놈의 단맛이. 기분이 초콜릿해서 이제. 그래갖고 결국에 외할머니한테 야단야단 맞다가 외할머니가 구렁이가 돼서 우리 집에 왔는데 친할머니가 아이고 사돈 오셨소 해서 보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거를 되게 신화 같으면서 이소부화 같으면서. 근데 그걸 또 보여줘. TV 문학관으로 그걸 또 그렇게 보여줬어요. 왜냐면 장마 시즌에 만들기가 좋잖아. 그거랑 백치하다다. 이런 걸 그렇게 보여주더라고. 그런 얘기 꼭 있잖아요. 비 오는 날에 무슨 짓 한다라고 하는데. 뭐? 약간 이렇게 동네에 있는 날구지한다고. 그래 날구지한다. 맞아. 날구지. 날구지. 날이 구주니까 날구지.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분들이 비 오면은 더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에너지 틱해져가지고 맞아. 아유 저 정신 나간 날구지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비 오면은 은행에 오세요. 맞아. 네. 그래요? 주민센터에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몇 분씩 계신 거예요. 은행을 그 지역 은행을 다 도는 그 지역 은행에 유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임드구만. 동네 네임드. 네임드지 네임드. 꽃단 분들 있잖아. 비 오면 그렇게 오세요. 저희 동네에도 비 오면 그렇게 길바닥에 누워서 술 먹고 막 뒹구르는 아저씨 있었어. 몸이 다 젖어서 오시는데 이제 이렇게 은행에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하이 카운터가 별로 없어요. 서서 하는 게. 그쵸. 옛날에 서서 하는 데면은 괜찮아. 그분이 뭐 어디 앉진 않으니까. 그렇지. 비를 막 맞고 왔어도 그 다음에 청경 되니까. 오빠가 닦으면 되니까. 근데 그분이 안고 가면은 그거 어떻게 해? 이제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여분 의자가 있는 왜 빈자리가 있는 데는 이렇게 바꿔놔요. 의자를 걔가 마를 때까지.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진짜 그 다음 고객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 다음 고객이 심지어 그 다음 고객은 그 사람이 앉았던 걸 봤잖아. 계속 기다리면서 안 앉아. 서서 해. 눈치껏 서서 하겠지. 아니 근데 차라리 왜 그 지하철도 딱딱한 그런 하드 타입잖아요. 그게 차라리 좋아. 그거 닦으면 되잖아요. 그 은행들도 그런 게, 그러니까 코팅처럼 플라스틱 이렇게 약간 레자 같은 거면 상관이 없는데. 또 시작한다, 이것도. 시동 걸어서 지금 부렁부렁 달린다. 아니야. 헌법 재질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패브릭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진짜 그것
정말 좋았어요. 지하철이 뭔가 화재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패브릭으로 되어 있던 옛날 지하철 알죠 우리 네. 그 막 2호선은 이름 쓸 수 초록색 있는 거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털 반대로 돼가지고 그렇지, 이름 그렇지. 쓸 수 있는 거. 비로도처럼 생긴 거. 비로도. 뭔 말인지 재밌다고 해서 뭔 소린가 했는데. 그거야. 비로도처럼 생긴 거. 되게 요즘 재질. 다 은색이잖아요. 네. 옛날 극세사. 근데 옛날엔 그랬잖아. 다 네네. 그리고 다 호선마다 다 색깔이 있어가지고 그쵸. 다 색깔 달랐잖아요. 쿠션 색깔. 근데 얼룩져 있고. 그거 다 지금 스댕으로 바꾼 게 너무 좋아. 왜냐하면 비 오는 날 특히 좋아 그게. 그것도 반대 의견이 있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엉덩이 엉덩이가 차갑다고 또 그러시대요. 미끄덩거린다. 네, 미끄덩거린다. 졸면 이렇게 자빠진다. 네. 그렇지. 졸면 졸지 안 조시고 이제 화재 나서 안 죽는 게 낫다. 아니 그리고 따뜻한 거를 앉으려면은 바로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앉으시면 돼요. 비어 있는 자리에 가지 마시고. 맞아. 따뜻하게 앉으실 수 데펴져 있는 거. 엉뜨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막차 시간 이제 타면은 물론 저도 이제 스댕이도 좋단 파긴 한데 그 비주얼이 있어요. 이렇게 토사물 같은 거 고이거든요. 그쵸 고이죠. 이게 엉덩이 자리가 이렇게 들어가 그쵸, 있으니까. 고이죠. 한번 닦으면 돼. 근데 네. 그게 패브릭에 스며들었다고 그래서 생각해봐.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나는지 생각을 해보면 난스댕. 저는 보이는 게 나. 그 패브릭 재질에 무언가 웅덩이진 걸 보면 이게 도대체 뭐였을까? 앉을 수가 없어. 자꾸 쳐다보게 되고. 그렇다고 내가 이거 가서 냄새 맡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좀 딴 얘기다. 언니가 화재 얘기해서 저번에 전철에서 화장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건 하나보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라이터를 찰칵 켜는 거예요. 어머. 전철 안에서? 전철 안에서 무슨 짓을 하나 보니까 막대기를 데펴서 속눈썹 고데를 하는 거야. 어머머머머머. 아니 그래도 그렇지.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서 졸다가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그거 잘해. 아니 근데 잘하겠지. 잘하니까 그 기술은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라이터 키길래 구두 닦나?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이게 화제가 날 수 있다고 차마 생각을 못하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야. 집에서 하던 루틴대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법이 있다는 거를 예전에 저 잠깐 방송 출연했을 때 메이크업을 봤잖아요. 그 메이크업 언니가 속눈썹을 붙이더니 갑자기 라이터를 켜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거 우리 누나들 다 하던데. 그 마스카라 이렇게 털 다 태워가지고 마스카라 막대기에 보통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할못이었으니까 화장을 모르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이후로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와 진짜 화장의 세계란 대단하구나. 이런 소도구를 그러니까 집에서 놀고 있는 이 성냥개미를 이용해서 그렇죠. 대단하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다시 장말로 와서 어찌됐든 키지 마세요. 이게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을 아끼는 이유가 2부에 장마로 인한 수재. 네. 슬픈 이야기들 많아서. 손수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리고 자료 소실에 장마가 이제 지는 날에는 무지 그렇게 신발들이 다 젖으니까 장마가 진 날에는 아직도 기억나는 건 저희 집이 약간 골목골목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단독주택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동네였는데 그 집에 현관문 앞에 신발들이 이렇게 쫙 서 있어요. 말리는 날. 네, 약간 그런 류의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밑창 같은 거 다 까고. 예, 맞아. 그 밑창이 빼서 옆에 있어. 그렇지. 네. 그래야지 곰팡이가 안 새지. 엄마가 신문지를 뭉쳐서 넣고 막 드라이로 말려주고.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안 하면 아침에 이 신발 이렇게 신으려고 딱 들어보면은 그 밑에 단에 물 웅덩이로 돼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주르륵 떨어지잖아. 요즘 운동화 밑창 빠져? 네. 빠지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고. 빠지는 거 있어. 디자인 나름인 것 같아. 요즘은 밑창을 빼본 기억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막 젖게 험하게 다니지도 않잖아, 솔직히 이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90년대 때는 좀 신발도 자주 젖고 이런 일이 좀 잦았는데 지금은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동네 길 자체가 흙이 없어졌어. 맞아. 흙도 없어지고 포장도 잘 돼 있고. 포장이 잘 돼서 깔끔하게 돼 물이 있어서 고일 그 틈이 없어 아예. 진창이 없어, 진창이. 우리 어렸을 때 교복 입고 봄에 언 땅이 녹았을 때 종아리랑 교복 치마에 흙 엄청 튀겨갖고 엄청 튀기잖아. 엄청 튀긴다. 요즘에 그런 거 없잖아.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곱게 안 걷잖아, 애들은. 그쵸. 그러니까는 그냥 자기 필대로 흙으로 걷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기 운동화에서 튄 것이 자기 종아리에 가서 맞아 있잖아. 그렇게 다 그렇게 되고 발 들면서 물이 따라 올라오죠. 그래서 종아리에 다 맞아 있으니까 점박이가 된다고. 그렇게 해서 오고 교복을 엄마가 물에 헹궈서 맨날 말려주고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그거랑 예전에 슬레이트
슬레이트 지붕 스레트 지붕 밑에서 이렇게 놀면 슬레이트가 이렇게 물결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물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낙수가. 그거에다가 손 이거 이렇게 손 받아가지고 이런 거 하잖아요. 재밌어서. 그렇죠. 그 밑에 있는 거 물 막 돌리고. 네. 근데 이걸 하면은 손에 그게 생깁니다. 뭐? 그 티눈. 맞아. 진짜? 예, 그게 티눈이 걸리기 가장 좋은 행위예요. 아, 바이러스가 네, 아니 그러니까 슬레이트에 균이. 있는 균이 모여서 손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는 그거 절대 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렇게 만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근데 저는 티눈이 한 번도 생긴 적은 없어요. 나도 생긴 적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하고 잘 씻어야지. 자기 면역력이 좀 강하면 상관없는데 약하면은 티눈이 많이 생기고. 가끔 발에는 생기. 같이 놀도 발에도 비 온 날 그러고 나서 꼭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잘 말려야 돼요. 요점은 인간은 습도 약해. 그런데 이제 그 티눈 생기면 이렇게 파내죠. 투명한 약 투명한 약 이거 발라서 파내고 막 이런 거 맨날 하고. 그리고 그 장마가 이제 지나고 나면은 그게 있어요. 집구석에 보면은 이렇게 물 웅덩이가 생기잖아요. 집의 구석에 보면. 네, 보면 그런 게 한두 개씩 꼭 있어요. 집 근데 안에? 아니 그 마당이나 뭐 이렇게 그 동네에 그러면 거기에 장구벌레가 막 생겨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너무 옛날 사람 왜 더 옛날 사람은 오빠 모르지? 왜 그런 그게 있어요. 그 여름철에 꼭 애들한테 뭐 표어라든지 그런 거에 웅덩이를 제거하여 벌레의 유충을 뭐 없앱시다, 해충을 없앱시다, 예방합시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장구벌레라는 게 모기가 이제 알을 낳으면은 그 알이 물에서 있어서 걔가 장구벌레가 돼서 뭐 며칠 동안 뭐 해서 그 위에서 날개 그 불완전 변태 완전 변태. 예, 그때 불완전 변태로 배우는 예시로 나오는 벌레잖아요. 근데 멍 때려 둘이. 근데 이제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일부러 엄마가 쓰는 화분을 하나 빼서 키웠어? 밖에다가 키웠거든. 쇼씨가 입술을 지려 물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장구벌레가 진짜 한두 마리가 아니라 한 100마리? 징그럽게 그걸 왜 보고 있어? 재밌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으면 얘네가 지 혼자 초파리 실험 같은 거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네가 움직일 때 이렇게 걔네 벌레가 약간 이렇게 있으면 그 물에서 헤엄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거든요. 꼬물꼬물하게 파도처럼 다닌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숨을 쉬어야 되니까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올라와서 입을 이렇게 주둥이를 대요. 그럼 이제 그때 먹이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뭐 그때 잉어밥인가 뭐 이런 거 좀 주고 막 그랬었어요. 엄청 관찰했네. 네. 그래서 모기가 됐을 때 어떻게 됐어? 아니지. 그때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거의 완성 상태가 됐을 때 들기름을 뿌렸지. 막을 형성시켰구나. 네, 수막을 형성시켜서 모기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쏟아 부었죠. 에휴, 내가 그걸 모기로 만들었겠어. 야, 진짜 히틀러 같은 놈이구만. 진짜. 박수 치면 안 되는데 박수 쳐버렸네. 그러니까 왜냐면 당연히 이게 모기가 되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너무 뻔한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엄마 저기 장구벌레 이거 있는데 어떻게 하니까 쏟아 내 건지라 그러니까 얘네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그럼 기름 뿌려. 그래가지고 기름 뿌리면 어떻게 되냐니까 기름이 물에 뜬대. 그래서 기름 왜 물에 떠? 이거 해보래. 그래서 또 다른 이과 실험을 엄마가 준비했네. 이야, 교육적이네. 그랬었어요. 전 그건 생각나요. 비 오면 웅덩이에 소금쟁이가 그래. 가면은 옛날에 물방개에서 나 자꾸 옛날이라 그래 짜증나. 어쨌든 소금쟁이랑 물방개가 있었어. 그런 건 관찰했었어. 나 같으면 기름 안 붓고 이제 불 태웠을 텐데. 근데 그거 불을 못 태우죠. 물 안에 물이니까. 저는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바퀴벌레 말 태웠거든요. 네, 저도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얘가 이걸 태우면은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다른 바퀴벌레들이 우리 집을 떠나지 않을까. 근데 장마철에 하영시켰죠. 장마철에 바퀴벌레에서 생각나는데 제 자취할 때 현관을 열었는데 옆에서 따라 들어왔어요. 바퀴벌레가 나를 들어가는 걸 봤어. 나랑 같이. 잠깐만요. 같이 들어갈게요. 스토커. 닫지마. 그랬는데 제가 엘리베이터처럼. 근데 민 씨는 알겠지만 저 친정집이 온갖 벌레가 있어서 바퀴벌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동네 이상한 동네야. 이상한 동네래. 엄마가 관리를 잘한 거지. 어쨌든 바퀴만은 안 된다. 그래서 바퀴벌레를 처음 본 거예요. 근데 막 미칠 것 같아서 저희 자취할 때 그 F킬라? 근데 바퀴벌레 용이 아니잖아요. 얘가
질식해서 죽을 때까지 뿌려서 내가 먼저 죽을 만큼 적셔서 죽을 만큼 끈끈하게 애를 막 적셨구나. 반짝반짝 빛나게 되겠지. 그게 기름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한 통을 다 쓴 거예요. 네가 이게나 내가 이게나 해보자. 그러고 나서 울면서 그 석유 성분의 에프킬라를 마른 걸레로 닦으면서 울었거든. 내가 이러다가 바퀴보다 내가 먼저 죽겠다 싶을 만큼. 저 오사카 살 적에 복도가 한 15m쯤 되는 복도가 집이었어요. 근데 엄청 큰 바퀴벌레가 나와가지고 15m를 바퀴벌레가 나란히 뛰면서 F킬라를 뿌렸던 기억이 나요. 진짜 그래도 안 죽어. 엄청 안 죽어. 바퀴벌레 F킬라 뿌렸지 안 죽습니다. 근데 아니 너무 커서 안 죽어. 때려야 돼요 그냥. 지금도 약간 되게 대단한 광경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집을 굉장히 오랫동안 비웠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이유였는지 양쪽에서 그렇게 휴가를 많이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도 그때 은행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집을 할머니랑 해가지고 거의 한 열흘 넘게 비웠어요. 그러니까 여름 휴가를 갔다 온 거죠. 8월이었어요. 기억에. 근데 외할머니가 되게 철두철미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을 비울 때 정말 깔끔하게 해놓고 집을 비워요. 웬만하면? 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기가 되는 어떠한 것도. 그러니까 싱크대도 쫙 닦아놓고 아무도 물을 틀지 않으니까 물이 생성이 안 되고 집안이 바싹 말라있을 거 아니에요. 갔다 와서 문을 딱 열었는데 방에 날벌레들이 엄청 많이 죽어있고 그 다음에 무슨 바퀴벌레들도 막 죽어있고 그러니까 얘들이 물 공급을 받지 못해서 죽은 거야. 여태까지 여기 살고 있던 애들인 살고 거지. 있던 애들이었던 거야. 아사했구나. 근데 걔들이 그렇게 다 나와서 죽어요. 다 나와서 죽어. 맞아, 다 나와서 죽어요. 다 나와서 죽어. 나 죽었어 하면서 죽는 근데 거죠. 왜 나와서 먹으러 나왔다 죽은 거지. 죽은 거지. 마지막으로 먹이 활동 하던 곳으로 가서 죽는 거지. 위치는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디에 많이 죽어 있었냐면은 그 거실과 싱크대가 이렇게 집이 사이에. 아파트는 다 연결돼 있잖아요. 주방이랑 그 로드가 있어 걔들. 그 로드에 다 죽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화장실 그 목욕탕 네네네. 거기도 목욕탕 바닥에도 막 애들이 죽어 있고.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 진짜. 세스코로 부르셔야 될 것 같네. 아니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지. 왜냐면 그쵸. 94년 뭐 이럴 때여가지고. 옛날 얘기입니다. 세스코가 96년도, 98년도 그래서 할머니랑 엄마가 특히 우리 엄마도 막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막 울면서 청소했어 우리 엄마. 청소도 해야 되죠. 할머니는 아이고 아도 있는 아가 울면서 저걸 한다 막 이러고. 근데 저도 동생이랑 나는 막 못 들어가고 거기 서 있고. 특히 제 동생은 저보다 등치가 훨씬 큰데 아직도 제가 잡아주거든요. 원래 아니요. 원래 못 잡는구나. 네. 제가 벌레 엄청 잘 잡아요. 그럼 됐죠. 뭐. 저도 벌레 제 동생 때문에 잘 잡게 됐어요. 제 동생이 못 잡으니까. 결혼할 남자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벌레를 잘 잡아야 장가갈 수 있다. 맨손으로. 그건 아니야. 맨손으로 때려잡어? 없으면 맨손으로 잡아요. 아니, 이런 남자. 네, 여튼 장마 얘기를 한다고 모였으나 벌레 얘기로 끝나서 이쯤에서 자리 잡는 차원에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추억의 장마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